명절의 끝자락 혹은 주말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식 내외의 집을 방문했다가 방금 전 그 집의 무거운 현관문을 닫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양손 가득 정성스레 싸갔던 반찬통과 과일 상자는 자식의 집 냉장고에 모두 채워주고 왔건만 집으로 돌아오는 당신의 빈손과 어깨는 천근만근, 물먹은 성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조금 전 자식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복기해 봅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묘하게 감돌던 그 뻣뻣한 공기. 당신이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청소 좀 하고 살지 라고 한마디 던졌을 때 허공에서 찰나처럼 부딪히던 며느리 혹은 사위의 그 차갑고 굳어진 눈빛. 당신은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뼈가 부서져라 키운 내 새끼가 조금이라도 더 반듯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애틋한 노파심에 건넨 조언이었습니다. 애들 학원은 어디로 보내고 있니? 너희 남편 아침밥은 제대로 챙겨 먹여서 출근시키니? 돈은 허투루 쓰지 말고 적금 잘 붓고 있는 거지? 모두 피와 살이 되는 인생 선배로서의 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입술을 떠나 자식 내외의 귓가에 닿는 순간 화기애애해야 할 거실의 온도는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입을 꾹 다물었고 사위는 헛기침을 하며 안방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중간에 낀 당신의 자식마저 미간을 찌푸리며 아 엄마 제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라며 날선 목소리로 당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쫓기듯 현관문을 나서며 자식 내외가 안도하는 듯한 그 미세한 표정을 당신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현관문이 도어락 소리와 함께 매정하게 닫히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버림받은 늙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다 지들 잘 되라고 한 소린데 내 배 아파 낳고 내 등골 빼서 키운 내 새끼 집인데 왜 내가 죄인처럼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 걸까?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짝을 지어 떠나보내고 나니 이제 나는 남보다도 못한 귀찮은 불청객이 되어버렸구나. 홀로 차가운 밤길을 돌아오는 이 적막한 시간,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도 혹시 이 뼈 시린 서운함과 이질감이 칼바람처럼 불고 있습니까? 평생을 바쳐 지어올린 당신의 우주가 며느리 혹은 사위라는 낯선 타인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나고 내쳐지는 듯한 그 참혹한 상실감을 남몰래 삼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낡은 관습으로부터 이런 끔찍한 오만을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며느리도 내 딸이고 사위도 내 아들이다. 시부모, 장인, 장모로서 응당 그들을 가르치고 집안의 법도를 따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당신과 나란히 걷고 있는 이 고요한 사유의 산책길에서 당신과 자식 모두의 영혼을 곪게 만드는 그 낡고 폭력적인 통제욕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부수어버리겠습니다. 자식을 결혼시켰다는 것은 내 품 안의 새를 더 큰 세장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와는 완벽하게 다른 전혀 새로운 문법과 중력이 작용하는 완전한 타국 하나가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드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남은 인생의 우아함과 자식 부부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당신의 혀와 행동을
무겁게 결박해야 할 절대 간섭 금지의 3가지 원칙을 뼛속까지 적나라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 깊고 서늘한 산책이 끊을 때쯤 자식을 향한 당신의 그 무거운 짝사랑과 서운함은 모두 정화되고 당신의 삶이라는 거룩한 정원은 그 어느 때보다 독립적이고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시니어로서 내면의 가장 깊고 추악한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건네는 그 수많은 조언과 걱정, 훈수의 이면을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로 해부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야.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100% 순수한 사랑입니까? 그 훈수의 밑바닥에는 내 방식이 옳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함으로써 내 존재의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은 늙은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여전히 내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끔찍한 분리불안입니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다는 것은 2명의 성인이 자신들만의 규칙, 자신들만의 온도, 자신들만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집이 조금 지저분합니까? 그들이 아이를 조금 늦게 낳겠다고 합니까? 명절에 양가 방문을 자기들 멋대로 조율합니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대와 완벽하게 다른 그들만의 생존 방식입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국이 좀 짜다, 남편 기죽이지 마라 라고 말하거나 사위에게 요즘 벌이는 괜찮은가, 가장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 무단 침입하여 흑발로 그들의 거실을 짓밟는 무자비한 침략자가 됩니다. 성인과 성인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명백하고도 잔인한 폭력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지독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내 딸같이, 사위도 내 아들같이 돼야겠다. 이 말만큼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이고 위험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당신의 배를 아파낳고 당신의 등골을 빼먹으며 자란 진짜 당신의 피부치도 성인이 되면 부모와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하물며 수십 년을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며 자라는 생판 남인 며느리와 사위가 어떻게 결혼식 한번 올렸다고 하루아침에 당신의 친자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자식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아주 귀하고 어려운 손님입니다. 가족이라는 끈끈하고 폭력적인 테두리 안으로 그들을 강제로 끌어들이려 할수록 그들은 숨이 막혀 당신을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도망치게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당신을 피하는 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꾸만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 준엄하고 위대한 거리두기의 철학을 200년 전 가장 춥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온몸으로 사유하며 자식들의 가정에 완벽한 독립을 선물했던 한 현자의 삶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조선 팔도를 뒤흔든 신유박해의 피바람 속에서 조선의 하늘이자
정조대왕의 빛나는 우상이었던 천재 다산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전라도 땅끝마을 강진으로 비참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에는 그의 아내와 장성에 가는 아들들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몰락하여 패족이 되었고 아들들은 언제 광군에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가난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강진의 차갑고 비좁은 방구석에 갇힌 아버지 정약용. 그의 아들 하경과 하규가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맞이했을 때 정약용은 그들의 결혼식조차 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만약 보통의 꼰대 양반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비록 몸은 귀양지에 묶여있을지언정 편지를 빽빽하게 적어보내어 며느리는 이렇게 가르쳐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는 어떻게 받느냐. 집안의 복도는 이러하니 한치의 어긋남 없이 다스려라 라며 끊임없이 자식의 안방을 원격으로 조종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잃은 늙은 아비가 유일하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며느리와 아들의 안방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거대한 사유의 거인은 완벽하게 다른 길을 걷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그 서신들 속에서 며느리의 행실을 지적하거나 자식 내외의 부부 생활에 간섭하는 말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적어보냅니다. 가난하고 몰락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니 네 집안의 일은 이제 네가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부부가 서로 의지하여 너희들만의 지붕을 세워라. 아비는 더 이상 너희의 삶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버려진 늙은이일 뿐이다. 이 위대한 선언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정약용은 자식의 가정을 향해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권위를 핑계로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으며 아들 부부의 삶에 참견하는 대신 자신의 학문을 닫고 목민심사를 지피라는 데에만 온 영혼을 바쳤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배지에서 아들 내외의 삶에 왈가왈부하고 간섭하는 순간 가뜩이나 가난과 멸시로 위태로운 자식의 가정은 시아버지의 권위라는 무거운 짐까지 더해져 완전히 붕괴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그 서늘하고도 철저한 무관심과 단절은 아들 부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을 이겨내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게 만든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사라진 완벽한 빈 공간에서 자식은 비로소 진짜 어른이자 가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당신의 오늘로 돌아와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사위가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서운함에 치를 떨며 이 적막을 견디고 있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이 꾸린 새로운 우주를 완벽하게 존중하고 그들의 영역에 감히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거룩한 침묵을 실천해야 할 오늘의 정약용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철학적 깨달음을 우리 눈앞의 현실로 끌고 와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고 동시에 시니어로서 당신 자신의 압도적인 품격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기서 낡은 대한민국의 가정 문화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역설적이고도 서늘한 세 가지 절대 원칙을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이방인의 법칙. 그들의 집을 외국처럼 대우하십시오. 자식 내외의 집은 당신의 집은 넓혀놓은 별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국경은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완벽한 타국입니다. 당신이 외국의 낯선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냉장고를 허락 없이 벌컥벌컥 엽니까? 그 집의 빨래통을 뒤적이며 남의 속옷을
대신 빨아줍니까? 화장실 수건이 더럽다고 잔소리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얌전히 소파에 앉아 차를 내어주면 고맙게 마시고 조용히 예의를 갖추다 돌아오는 것이 문명인의 상식입니다. 자식의 집에 갔을 때 당신은 철저하게 가장 우아하고 점잖은 손님처럼 이방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상대방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과 같은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집안이 난장판이어도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굴러다녀도 아, 이 나라는 이런 문화로 사는구나 하고 묵묵히 눈을 감으십시오.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옷장을 정리하고 반찬을 채워넣는 행위는 며느리와 사위의 영역을 침범하는 소리 없는 폭력입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듯 허락을 구하고 돌아올 때는 입술을 굳게 닫고 오직 빈손으로 가볍게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 원칙, 시각과 청각의 차단. 기꺼이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십시오. 자식 내외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당신의 기준에 거슬리고 답답한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사위가 집안일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것 같고 며느리가 비싼 명품 가방을 사들고 오는 것 같아 눈꼴이 시립니다. 아이들 교육을 방치하는 것 같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럴 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훈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목을 베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을 꿀꺽 삼키고 스스로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십시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든 돈을 물쓰듯 쓰든 그것은 그들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며 책임을 져야 할 그들만의 역사입니다.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 단순한 부부싸움은 양가 집안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으로 번집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주문처럼 속으로 외우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며느리는 어때? 사위는 잘해? 라고 묻는다면 나는 늙어서 눈도 어둡고 귀도 먹어서 그 애들이 어찌 사는지 도통 모른다네. 그저 알아서 잘 살겠지. 라며 가장 여유롭고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이십시오.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그 거대한 무주봉 가면이야말로 시니어 부모가 지닐 수 있는 가장 무섭고도 압도적인 지혜의 정점입니다. 세 번째 원칙, 내 새끼 편의 포기. 핏줄을 향한 지독한 이기심을 끊어내십시오. 이 원칙이 가장 지키기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배아파 낳은 내 자식이 배우자에게 희생당하거나 져주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집에 가서 사위 앞에서는 우리 불쌍하고 착한 딸 고생이 많다며 딸의 손을 쓰다듬고 며느리 앞에서는 우리 귀한 아들 야위었네 라며 아들 밥그릇에만 고기를 올려줍니다. 이 얄팍하고 노골적인 편에 당신은 내 자식끼를 살려준다고 한 행동이겠지만 그 순간 당신은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에 평생 잊히지 않는 서늘한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생각합니다. 아, 역시 나는 이 집안에서 영원한 이방인이자 껍데기구나. 이제 당신의 자식은 당신과 한 팀이 아닙니다. 당신 자식의 유일한 팀원은 이제 당신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며느리요 사위입니다. 당신이 내 새끼 편을 드는 순간 당신은
내 자식과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그 배우자를 적으로 돌리는 끔찍한 이간질을 저지른 셈입니다. 자식의 가정이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더 지켜 세워주고 딸 앞에서는 사위를 더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내 자식을 칭찬하고 품는 것은 오직 그들의 배우자가 없는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홀로 은밀하게 행해져야 할 일입니다. 자, 이 잔혹하고도 서늘한 진리를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핏줄로 이어져 얽히고 설킨 그 통제욕과 모성애, 부성애의 끈적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란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 아프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밀려오는 허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도록 직접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완벽한 분리를 선언하는 가장 거룩한 탯줄 자르기 의식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지갑이나 서랍장 깊은 곳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손에 며느리나 사위가 사는 집에 여분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까? 혹은 그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 4자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까? 그 열쇠를 당장 꺼내십시오. 그것은 사랑과 편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제든 자식의 독립된 우주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마스터키에 불과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 메모장에서 그 집의 비밀번호를 영구히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세부치 열쇠를 작은 봉투에 곱게 담으십시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 열쇠를 자식 부부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깊숙이 던져버리십시오. 열쇠를 버리는 그 순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당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너희의 거실은 이제 나의 영토가 아니다. 너희의 우주는 너희의 것이고 나의 우주는 온전히 나의 것이다. 나는 문을 두드려 초대받지 않는 한 결코 너희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겠다. 내가 쥐고 있던 이 알량한 열쇠를 버림으로써 나는 진정으로 너희의 독립과 평화를 완성하겠다. 이 물리적이고도 단호한 의식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평생 짓누르던 자식을 향한 책임감과 서운함, 며느리와 사위를 통제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의 덩어리가 마법처럼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소나기를 꽉 쥐고 있던 힘을 풀고 나면 당신의 텅 빈 두 손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새의 날개가 되어 당신만의 남은 인생을 유유히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만히 내려다보십시오. 당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시작되어 굽이치는 계곡의 돌부리에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며 때로는 가뭄에 말라붙고 때로는 홍수에 뒤집히며 그 모진 세월을 흘러온 참으로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거대한 강물이었습니다. 당신이라는 강물이 당신의 모든 살과 뼈를 깎아 흘려보낸 덕분에 자식이라는 작은 물줄기들이 목마르지 않고 자라나 마침내 각자의 짝을 만나 또 다른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의 가정은 당신의 품을 완전히 떠나 넓고 푸른 그들만의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대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다한 것입니다. 강물은 바다에 닿은 후 바다야, 너는 왜 이리 짜냐? 파도는 왜 이렇게 거칠게 치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기워 흘려보냈으니 내 방식대로 잔잔하게 물결쳐라 라며 감히 바다를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강물은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준 뒤 바다의 푸른 깊이 속으로 조용히 아주 우아하게 스며들어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이 강물이 지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운명의 완성입니다. 자식의 가정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그들만의 낯선 방식으로 파도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늙고 힘이 빠져서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강물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하게 제 몫을 다했기에 그들이 비로소 넓은 바다가 되어 스스로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눈부신 상공의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며느리와 사위를 향한 얄팍한 훈수와 참견을 우아하게 거두어드리고 스스로 그들의 삶에서 이방인이 되기를 결단한 그 서늘하고 뼈아픈 멀어짐.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편해지기 위한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당신의 자녀와 사위, 며느리가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노를 저어갈 때, 아, 우리의 부모님은 참으로 깊고 거대한 어른이셨다. 우리의 미숙함과 실수를 모두 지켜보시면서도 결코 간섭하지 않고 침묵이라는 가장 무겁고도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셨구나 라고 뼈저리게 깨닫고 눈물 흘리게 만들 세상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거룩한 삶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깊고 묵직한 사유의 산책길, 참견과 서운함이라는 낡은 외투를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오직 진짜 어른의 침묵을 걷기로 결심하신 이 눈부신 여정에 제가 아주 작은 나침반처럼 당신의 한 걸음 뒤에서 머물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란스러운 참견을 뒤로하고 가장 우아한 고독을 완성해가는 이 길에 화면 아래 고요한 흔적 하나를 포개어 주신다면 그 온기를 걸음 삼아 다음번 숲길의 안개를 정성껏 걷어내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안부 전화에 목을 매는 초라한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의 우주를 완벽하게 놓아줌으로써 비로소 당신 자신이라는 거대한 영혼의 독립을 완성해낸 참으로 숭고하고 경이로운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깨에 묻은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무거운 책임감의 먼지를 현관문 밖에 모두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의 맑은 숨소리만이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압도적으로 우아한 밤을 맞이하시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